안녕하세요. 도르코 마이셰프 기술연구소 장민혁 대리입니다. 저희 도르코 마이셰프 기술연구소는 요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요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방용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종류의 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칼의 종류를 꼽자면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르코 마이셰프의 대표적인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뉴베이직 식도, 도르코 마이셰프의 대표적인 상품인 인테리어 식과도, 그리고 휴대가 용이한 과도군이 있고요. 요즘에 집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세라믹 식과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용인 마스터 라인업이 있습니다. 가장 집에서 많이 보시는 칼날의 형상이 이런 형상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도르코 인테리어 다용도 식도로요. 가정에서 많이들 요리하시는 육류용, 생선, 그리고 야채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도입니다. 이 날의 형상이 평평한 구간과 곡면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어서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한국식에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의 형상에 맞는 그 위치별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칼끝, 그리고 칼날, 그리고 칼 뒤꿈치, 칼등, 그리고 날면이 있습니다. 먼저 칼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칼끝은 가장 뾰족한 부분으로 육류를 잘라내거나 생선살을 발라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날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딱딱한 음식을 다듬기에 적합해서 채소를 다지거나 채를 썰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칼턱이라고 부르는 칼날 뒤꿈치 부분은 감자의 싹을 잘라내거나 과일을 깎을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칼등 부분은 재료를 다질 때 사용되는 용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의 넓은 날면은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거를 이렇게 부술 때 사용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도의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탱이라고 부르는 것은 날 끝에서부터 손잡이 끝까지 한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타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고른 무게 배분과 그리고 견고한 성능을 갖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을 리벳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볼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볼스터의 역할은 칼날과 손잡이의 이음새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을 해주어서 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방지를 해주어서 매우 위생적으로 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칼은 인테리어 과도입니다. 과도의 경우 식도에 비해서 작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단단한 과일이나 껍질을 깎을 때 사용하거나 채소를 다듬을 때 편합니다. 이 칼은 서양식 식칼로 셰프 나이프라고 불립니다. 서양의 주식이 육류다 보니까 고기를 주로 잘라서 육류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뾰족하고 날끝이 올라가서 질긴 재료들을 자르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4cm에서 5cm 정도가 일반적이고 칼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좁은 공간에 날끝을 넣어서 자를 때 사용을 합니다. 칼날이 라운드가 크기 때문에 식재료를 자를 때 밀고 당기거나 작두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 식재료를 자르게 됩니다. 가정용 야채용 식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넓은 중화 요리용 야채 식도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날면을 좁게 하여 만든 식도입니다. 칼을 쥐는 법은 손의 크기, 자르는 재료, 요리법에 맞춰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칼질을 해야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 안전하게 칼질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법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볼스터 앞쪽 칼배에 대고 다른 손가락을 가벼이 짚는 방법입니다. 칼을 위아래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앞칼날 제어가 가능하죠. 전문용어로 핀치 그립이라고 합니다. 칼등을 따라서 검지를 뻗어 올린 그립법입니다. 팔의 연장선이 된 듯 손과 정확히 밀착되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섬세하게 칼날을 움직일 수 있어서 슬라이스하거나 당겨 썰기를 할 때, 칼끝을 사용할 때 좋습니다. 해머 그립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손잡이에 거머쥐는 그립법입니다. 강한 힘을 낼 수 있어 호박이나 무, 언고기 등을 딱딱한 재료를 썰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칼을 쥐지 않은 손을 손바닥을 칼등에 얹고 함께 눌러주면 효과적으로 재료를 자를 수 있습니다. 식도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식재료가 날에 붙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식재료가 붙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넌스틱 식도라는 기능성 식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보통 구멍을 뚫은 홀 식도, 그리고 턱을 만든 리치 식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재료를 썰 때 날면에 있는 턱 덕분에 식재료가 칼에 덜 달라붙어 칼질이 훨씬 편해져요. 다음은 세라믹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칼날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은 철과 달리 산과 알칼리에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금속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칼날이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우리 아이들 이유식 전용 칼로 쓰입니다. 날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단히 얼은 식재료나 뼈같이 단단한 물질을 자르게 되면 세라믹이 깨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식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작고 귀여운 칼은 주로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 휴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나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주로 토마토 나이프라고 불려지는 칼입니다. 겉은 딱딱하고 속은 무른 식재료를 자를 때 용이하도록 칼날이 톱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날같이 눌러서 자르기보다는 슬라이스하는 형식으로 자르는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칼로 자르기 힘든 바게트빵도 톱니형 칼날로 톱질하듯 잘라주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도별로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도라고 불리는 이 큰 셰프 타입은 큰 식재료를 요리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낼 때 사용합니다. 골발칼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살을 발라낼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좁은 뼈와 살 사이에 칼날을 넣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뾰족하고 단단한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요리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중화식도입니다. 중식칼은 칼날의 크기가 넓어서 일반 칼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형 식도처럼 단단한 식재료를 썰 때 중화식도의 무게를 이용해서 써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칼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칼들이 있어요. 장에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용도에 맞는 칼을 사용하면 조금 더 즐거운 요리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공통점으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에가 진공 상태가 돼서 음식물이 날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식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산 연마기를 사용을 해서 1차 연마, 2차 연마,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연마까지 진행하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연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